수가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예, 오늘 2022년도 장규양 분석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장규영 보험료 보도자료 나왔던 거. 그렇죠, 예, 네. 예.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사실은 뭐 장규영 수가 인상률이 평균 4.32%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인데 보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2.27%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네, 쭉 넘어가시고. 앞에 것들은 그다지 우리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읽어보시면 다 네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매 하던 말들이 그죠, 있는 게 많아서. 매번 비슷하고. 네네. 예, 그리고 얼마 올랐다 뭐 네.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네네. 도대체 4.32%, 4.62% 이런 퍼센트 올랐다는 게 네네.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예. 일단 그럼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한번 다뤄야 첫 될 번째 게 이슈를 일단 여기.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 네네. 맞아 표시를 했죠.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네. 인력 추가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산제도를 확대한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굉장히 큰 이슈예요. 네네. 예. 원래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자까지만 네. 그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 휴일을 원래 이제 가산하고 제공했었는데 이 부분을 유급 휴일이 2022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다 네네. 확대가 되죠. 쉽게 이야기해서 빨간 날이 됐을 때, 그렇죠. 예. 빨간 날이 됐을 때 모든 빨간 날에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1.5배 급여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네네. 원래는 평일이었죠. 네. 예, 원래 평일이었는데 모든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네네. 경우 2022년도부터는 네네. 공휴일이 휴일이 된다. 네. 예. 원장님들 측에서는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네. 음. 뭐 깊은 청구나 이런 부분들 얘기는 이 자리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이게 가장 큰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네. 논란거리 중에 하나죠. 예,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지금 보면 현행이 그러니까 요양 시설이죠. 노인 네. 요양 시설. 네. 그러니까 요양원이에요. 네. 요양원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을 이제 배치를 했었어요. 네네. 예, 그렇게 배치하던 것을 이제 추후에 뭐 바로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2022년 4분기 그러니까 내년 4분기에는 2.3대 1. 네. 그다음에 25년도부터는 2.1대 1로 네. 이렇게 점차적으로 적용하겠다. 바꿀 거라. 예. 대신에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2.1대 1로 네. 바꿔낼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자, 저거를 한번 우리가 어떤- 파헤쳐볼까요?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네네. 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많은 요양원에서 선택하고 있는 네네. 정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통은 29인 시설이나 49인 시설 그리고 네. 뭐 70인 이상이라면 뭐 72, 3인 시설 네. 뭐 100인이 넘지 않기 위해서 하는 99인 시설 그다음에 그렇죠. 뭐 그 이후에 뭐 150명, 200명 되는 시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5개 정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사실 이게 나눈 이게 기준을 보면 가장 이제 효율성이 좋다, 수익률도 좋고 수익 구조가 좋다. 수익 구조가 예. 좋은 게 뭐 29인이 가장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이제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 운영하시기에 수익률이 좋다라고 해서 29인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죠. 예, 어떻게 네. 변할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네네. 그럼 일단 표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2.3대 1, 2.1대 1로 변경했을 때 뭐 기존 대비 얼마나 퍼센트가 늘어나는지 네. 몇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지를 좀 적어놨어요. 네네. 네, 보시면 29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1명,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네네. 49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1명, 2명이 네. 더 늘어나게끔 퍼센트로 따졌을 때 이게 쭉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표만 봐도 아시지만 49인 시설이 생각보다 다른 그 정원 대비해서 네네. 좀 유리한 면이 있네요. 네. 이걸 보면 29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5년이 됐을 때는 14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근데 12분이었던 요양보 선생님이 14분이 기본이 그렇죠.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2명이니까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인건비 정도로 봤을 때 인건비 한 분당 220만 원 정도를 따졌을 때 대략 하면은 4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대략적으로 수익이 한 뭐 1,5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보통 우리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하죠. 수익이 예상하죠. 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44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한 25%, 20몇 프로 정도가 그렇죠. 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9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크기로 봤을 때 200평이 되는 땅에 건물을 짓거나 맞아요. 그리고 임대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해서 네. 거기에 시설을 하고 하는 시설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데 자가 건물이니까. 네, 자가 건물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수익률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뭐 7억이 들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충분히 있거든요.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손익분기점까지 가기에 너무나 먼 길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재 대비해서 네, 물론 뭐 그 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공단에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수가를 더 줄 수 있고 물론 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현재보다는 네네, 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 25% 정도가 네네. 순수익이 줄어든다라고 사실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2025년이 됐을 때는 사실 뭐 수가도 오르겠지만 그렇죠. 인건비도 오를 거잖아요. 맞아요. 네. 최저임금 계속 네.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이 계산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소한 오픈을 하실 때 요양원을 하실 생각이면 49인 이상을 하겠다는 타겟을 두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요양원 설립을 준비를 하시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천정 박사님의 계산에 의하면은 49인이 사실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9인 시설로 따졌을 때 어르신 수가,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 본인 부담금 공단에서 주는 그 돈 다 합쳤을 때 어르신 한 분당 뭐 200, 210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작은 규모일수록 네. 들어오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한계가 사실 뚜렷하단 말이에요. 네. 정원 크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어떤 사이즈의 요양원이라고 해도 필수 인력이라는 게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70인에서 1명, 2명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큰 표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29인 시설에서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되면 네. 이게 49인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네. 그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네. 72인 대비해서는 더할 나위도 없고 네네.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네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표만 봐도 49인부터 네. 평수로 따지면 우리가 원래 200평, 208평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다면 네. 앞으로는 350, 60평을 자가 건물로 해가지고 요양원을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공단에서는 따로 수가 조정을 뭐 각각 하지 않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수가에 차등을 두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네. 보이는 게 아닌가. 이 흐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방문 요양을 지금 몇 년 동안 인건비 지급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그렇죠. 네. 작은 방문 요양들이 더 이상 운영이 조금은 타이트하고 힘들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통폐합이 되도록 만들어 갔잖아요. 예, 예. 근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단 경우에 운영을 하기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가 아무래도 개수가 적은 게 편하죠. 개수가 적은 게 편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통폐합의 그런 작은 데보다는 네. 다 크게 그리고 크게 해야지 또 제대로 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막 차등을 해서 주기에는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29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8명 정도로 하면은 그 어르신이 그 선생님이 14분이 아니라 네.
13분이면 되거든요. 네네. 28명으로 했을 때 네. 정원 29명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어떤 그 처음에 오픈 지금 당장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29명을 굳이 선택 안 할 이유는 없지만 네. 오픈할 이후에 28명이나 29인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저기서 이제 추후에는.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예. 29인을 하면 한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28인까지는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 한 명이 더 왔을 때 수가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한 명을 더 뽑았을 때 이제 되는 이제 급여. 급여를 하면 이제 몇십만 원 차이가 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한 명을 더 뽑아서 그 어르신을 더 모셔서 29인으로 해서 직원을 한 명 더 고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르신도 한 분 줄이고 그리고 직원도 한 분 줄여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네. 네네. 근데 여태까지 저희가 항상 2년, 3년 뒤를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 삽을 뜨기 전이라면 네. 아직 오픈 생각만 하시고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더 규모 있게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좋지 않을까라고 네네. 하는 네. 예상을 감히 좀 해봅니다. 창업을 하시는 예. 분들한테는 이제는 이것도 크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네. 그만큼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다. 네네. 예, 예.